안녕하세요. LA 비트쇼입니다. 우리들의 코인이 휘어가고 있나요? 아니면 미끄러지고 있나요? 이거 참 어쨌든 뭐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특히나 알트코인은 많이 빠진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우리들의 코인이 이렇게 빠지고 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몇 분 전에 집계가 다 완료되었는데요. 블랙록의 실적 4억 5,100만 달러.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피델리티는 500만 달러. 뭐지 이거? 아크인베스트 1,700만 달러.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뭐 그저 그렇고, 여기 그레이스케일이 6억 4,200만 달러 유출. 어마어마한 물량을 팔아치웠는데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 정도 물량을 팔아버리니까 이게 비트코인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순유출 1억 5,400만 달러. 자, 블랙록이 저조한 게 아닙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레이스케일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뿐이다. 이렇게 역대 최고의 매도 물량. 자, 이 부분 굉장히 높았던 이 구간은 제네시스와 DCG가 매도한 걸로 보여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안정적으로 되나 보다 했는데 갑자기 슝! 아니, 이놈들이 왜 갑자기 이렇게 많이 팔아치우는 것일까? 이걸 알 수가 없습니다. 정고 치고 가격이 좋아지니까 수익 실현을 하는 물량이 많이 생기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다른 음모, 의도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일까? 자, 근데 우리가 한 발짝만 뒤로 물러서서 이 상황을 바라보면 그레이스케일이 아직까지 2달 동안 전체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의 반을 팔아 없앴습니다. 이 정도의 매도 물량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뭐 계속 이렇게 많이 판다면 한두 달이면 끝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이 정도의 수치로 계속 팔다가 마지막에 끝! 이런 건 좀 현실적이지가 않고,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자체 안에서도 수수료를 대폭 낮추는 미니 ETF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손님 붙잡으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기는 한데,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레이스케일의 매도 물량은 제한이 있고 블랙록과 친구들의 매수 물량은 제한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적어도 중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장기적으로야 사람들이 아무도 안 팔고 꼭 붙들고 있으면 이제 물량을 크게 늘려가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요즘 같아서는 많이 쳐주면 사람들이 파니까 블랙록의 매집은 쭉 이어질 수밖에는 없다. 자, 비트코인 현재 가격 65,913달러. 지금 시간은 3월 19일 오후 1시입니다. 한국 시간이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비트코인이 신고가를 갱신하고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하락인가요, 이거? 자, 최고점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신고가를 갱신하게 되면 굉장히 변동이 심해집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만큼 빠졌다고 한다면 이거 뭐 거의 빠진 것도 아니죠. 우리들이 기대했던 건 조금만 더 쏘고 조정이었는데, 이 정도 선에서 조정 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급격하게 상승을 했다면 어느 정도는 시간을 갖고 숨 고르기를 하는 시간이 필요할 텐데, 그렇다면 뭐 횡보를 하든지 조금 더 하락을 해야만 할까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블랙록과 그레이스케일의 속내를 알 수가 없으니까. 예전과는 다른 상황입니다. 반감기 전에 전고를 뚫고 내려왔습니다. 뚫은 게 중요한 거예요. 한번 뚫었으면 그 다음 뚫는 건 쉽습니다. 정작 중요한 건 여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느냐. 반감기 지나고 나서는 이걸 쭉 끌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승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겠죠. 자, 지금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반감기를 여러분 딱 한 달 남겨놓고 있습니다. 한 달 후면 비트쇼가 한국으로 갑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 흥미진진한 상황 실시간으로 함께 나누려고 갑니다. 자, 그 반감기가 한 달 남았는데 지금은 가슴이 쿵쾅쿵쾅 기대에 부풀어 올라 있어야 하는데, 당장 그 한 달 동안 좀 떨어지면 어떡하나 하는 불안감이 있죠. 어떻게 될까요? 이걸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과거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했을까? 자, 2020년 반감기. 한 달 전이면 대략 이 정도인데, 그러면 상승으로 진입을 했죠. 그런데 이때는 코로나 때 너무 많이 빠져서 이걸 회복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상승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냥 횡보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자, 이 부분을 조금만 확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으로 진입한 줄 알았는데
반감기 바로 전에 하락을 이렇게 크게 했습니다. 20% 하락을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반감기 전후로는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안정세를 찾아가면서 슝 올라가려다 말고 다시 여기서부터 쭉 갈 길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그 전에 2016년 반감기 한 달 전이면 요 정도, 이때도 상승으로 진입한 줄 알았는데 여기서 어마어마한 폭락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25% 하락. 그리고 반감기 후에 여기서 또 30% 하락. 와. 자, 이런 30% 하락, 25% 하락. 여기서부터 여기는 뭐 40% 하락. 이렇게 최고점에서 최저점까지의 이 깊이, 이 기록을 세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겠죠? 이거 뭐 한두 달 안에 왔다 갔다 변동만 이렇게 있었을 뿐이지 결국은 그냥 상승이었습니다. 이렇게 미친 듯한 상승, 이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요? 주봉으로 봅니다. 이렇게나 안정적인 모습으로 비트코인이 반감기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조정도 거의 없이 탄탄하게 이렇게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비트코인이 예전과는 다른 모습이다.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많은 기관들이라든지 돈 많은 부자 할아버지들, 이 사람들은 우리처럼 영끌을 해서 비트코인에 몰빵하고 알트코인에 몰빵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가진 자산의 뭐 1%, 2%를 여기다 넣어놨는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비트코인이 잘 될지도 모르니까 보험으로 들어놓은 사람들입니다. 비트코인이 여기서 반토막이 나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다. 안 판다. 12% 빠졌다고 아이고 속았네. 이런 거 아니다. 자, 우리가 이 모습 보면서 우리는 이 다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모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면, 자, 앞으로 한 달 동안 조금 빠지면 어떻고 안 빠지면 어떻고, 이 다음을 생각하면서 우리들의 투자 설계해 나가야만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이더리움 소식입니다. 피델리티가 이더리움 현물 ETF 신청서를 수정해서 다시 제출을 했는데요. 이 안에는 스테이킹에 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이더리움 현물 ETF 투자자들이 ETF를 사게 되면 그만큼 이더리움을 사서 그걸 보관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이더리움을 놀릴 게 아니고 이걸로 스테이킹을 해서 보상을 받은 다음 이 보상을 투자자들에게 나누어 주자라는 아주 미래지향적인 이런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SEC가 승인을 해줄까? 이건 미지수죠. 비트코인과는 다르게 이더리움은 이런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결정을 바로 내리기보다는 조금 더 연기되지 않을까라는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더리움 포기하지 않고 피델리티가 이렇게 수정해서 제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 이번에 승인이 바로 안 되고 연기될 수는 있겠지만 시간의 문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암호화폐의 주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SEC, 게리 겐슬러의 SEC. 이 SEC가 여러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랄한 사주를 받아서 암호화폐 투자자들 공경에 빠뜨리고 망하게 하고 어렵게 하려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SEC가 자기들이 가진 집권을 남용해서 어마어마한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데트박스라는 소송이 있었는데요. 여기서 SEC가 이 친구들이 돈을 해외로 빼돌리려고 한다. 법원에다가 저놈들 잡아주세요. 자금을 다 동결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러면 안 되지. 동결. 그 바람에 이 회사가 거의 망해버렸습니다. 자금줄이 다 막혀서.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친구들이 해외로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그걸 나중에 알아내고 SEC 이놈들 나쁜 놈들이네 하고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쉘비 판사가 오늘 주문을 내렸습니다. 사법 절차의 남용에 대해 SEC에 제재를 가했으며 부채 상자에 뎃박스를 얘기합니다. 법적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명령했으며 편견 없이 고발을 기각하라는 동의를 거부했다. 나중에 동일한 요금을 다시 제출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전체 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데트 박사가 그동안 지출한 모든 법적 비용을 다 지불해라. 이런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려준 겁니다. 일반적으로 SEC한테 벌금을 부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번에 굉장히 이례적으로 사법부가 SEC를 응징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악의에 대한 행동, 확고한 판결을 유타주의 판사가 내렸습니다. 다시 이걸 항소를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할 수 없게 아예 막아버리고 SEC를, 게리 겐슬러를
눌러주는 유타의 쉘비 판사. 정말 훌륭한 결정을 내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판결로 인해서 SEC가 아주 곤란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SEC가 물어줘야 되는 돈이 미국 국민들 세금으로 내야 되는 돈입니다. 작년에 SEC가 하원의 금융위원회에 나와서 돈 더 달라고 손을 벌렸습니다. 서부시대 같은 불법을 자행하는 이 코인하는 놈들 다 잡아들이려면 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돈이 더 필요하다라고 손을 벌렸는데, 자, 패트릭 맥케니 하원 금융위원회 의장입니다. 이 사람이 갠슬러 의장의 집행팀의 심각한 위법 행위는 암호 해독을 넘어 SEC 권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갠슬러는 작년에 집행을 위해 더 많은 자금을 요청했으며 이제 판사는 SEC의 모욕적이고 기만적인 법정 관행을 요구합니다. 종료해야 한다. 게리 갠슬러의 시간은 다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슥 드는데요. 자, 이 판결은 알트코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코인베이스 소송 판결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나오고 있지 않은데 이 판결이 코인베이스 판결에도 많은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SEC가 아직까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무작위로 막 여러 회사들을 공격하고 미래 발전을 막아서는 그러한 행태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제는 슬슬 본전이 드러나고 있다. 코인베이스에 언급된 많은 코인들 그리고 리플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이제는 아비트럼 소식입니다. 아비트럼의 고래들이 5,800만 달러의 아비트럼을 거래소로 보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3월 16일에 20억 달러 규모의 아비트럼이 락업 해제가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인데요. 아직까지 유통되고 있었던 아비트럼의 거의 한 80% 가까운 추가 물량이 시장에 풀렸기 때문에 아비트럼에게는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락업 해제는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앞으로는 단계적인 락업 해제가 있고 이렇게 한꺼번에 큰 규모로 풀어내는 락업 해제는 이번이 마지막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비트럼 투자자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칼다노의 생태계에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USDM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이 출시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아직까지는 제드라든지 알고리즘 기반 스테이블 코인이었는데 이 USDM이 2023년에 출시가 되기로 했었는데 은행 사태가 터지면서 암호화폐를 지원하는 은행들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펼쳐지고 있었죠, 작년에. 그런데 지금은 온도차를 보이면서 너도 나도 조금씩 암호화폐 쪽으로 발을 디뎌 놓고 있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 칼다노 생태계의 큰 활력소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자, 체인링크가 떼돈을 벌고 있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대규모 채택으로 인해 2개월간 체인링크 CCIP 매출이 180% 증가, 2023년 7월에 시작된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의 누적 수익은 37만 7,724달러에 도달했습니다. 체인링크가 CCIP를 통해서 체인과 체인을 연결해주고 수수료를 받아먹습니다. 공짜로 해줄 수는 없겠죠. 화면에서 보시는 건 체인링크의 누적 수수료 수입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인 상승을 보이다 올 초부터 떡상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체인은 폴리곤, 옵티미즘, BNB, 베이스, 아발란체, 아비트럼, 이더리움. 자, 코인의 가격이 오르지 않아도 이렇게 활발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고 코인 생태계에 지속된 발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셀시우스 피해 보상 관련 소식입니다. 피해자분들이 어느 분은 연락을 받으셨고 어느 분은 깜깜무소식.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 원래는 미국 달러 체크를 보내준다 이런 내용이었다가 요즘은 은행 입금을 해준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셀시우스로부터 이메일을 받으셨다면 이 주소에서 받으셨어야 됩니다. 이 주소에서 받으셨다면 멀쩡한 이메일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드리고요. 이런 내용을 작성하시게 될 텐데 와이어 트랜스퍼 폼 국제 송금 정보입니다. 제가 한글로 입력해야 되는 내용을 설명해 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은행의 스위프트 코드는 은행에 연락하셔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셀시우스 피해자분들 중에 혹시 이메일을 받으셨거나 아니면 벌써 제출을 해서 어떤 진전이 있다던가 보상까지 받으셨다면 영상 아래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들의 코인이 지금 쉬어가고 있습니다. 힘을 비축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